자, 이번 시간은 그 행정규칙의 규칙 중에서 우리가 좀 특별한 형태의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그 다음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입법의 형태로서 그 입법 규율 형식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 형식을 취하지만 법규성이 있어요, 없어요? 법규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입법의 목적이 처음부터 이렇게 행정주체 내부 질서를 규율하거나 그 특별 권력 관계의 구성원을 규율하는 법규범위여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 효력, 외부적 효력이 없는 것이죠. 뭐 의부터 해서 성질, 뭐 종류 이런 거 쭉 여러분들 한번 내용 봐두시고 또 행정규칙 효력도 여러분들 그 보시면 뭐 외부적 효력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 특히 여러분들 그 117페이지의 행정규칙 효력에서 여기 외부적 효력에서 세 번째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 인정되는 거 준법규성설에서 재량준칙이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원칙과 관계돼서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을 갖는다.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을 갖는다. 틀린 질문이에요. 두 번, 세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119페이지 나머지 여러분들 쭉 읽어주세요. 기본이론 우리가 해서 기초이론에서 다 중요한 사항은 그 앞에 기초적인 걸 해놓고 왔고요. 특히 이제 행정규칙에서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여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잠깐 여기 먼저 여러분들 11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이 형식성 문제 나오죠. 이것이 연장선에서 7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어차피 그 시험에서는 나올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 제가 지금 기본 강의하는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쭉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내용 보시면 여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 이쪽 부분에서 이제 보통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쪽에서 이제 특히 그 이론적으로 조금 더 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그 내용도 심층적으로 보셔야 돼요. 13번째인데 목차가 뭐 행정규칙은 되어 있지만 이제 여기서 더 심화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기본 강의에서 목차에서 여러분들 그 특별 형태 요건데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요거 보시면 행정입법 있죠? 네, 행정입법에 있어서 그 내용과 실질, 그 형식이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맞습니다. 행정입법에서. 자, 이 내용 형식이 일치해야 하는데, 내용 봐보세요. 내용이, 이렇게, 행정주체 내부 질서를 갖다가 규율한다든지 특별 권력 관계에서 구성원 우리 공무원이죠. 구성원을 규율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행정입법을 하려면 그 형식은 뭐예요? 이거 좀 보통 시험에서는 실질로 많이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형식은 뭐로 취하죠? 그렇죠.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 행정규칙 형식을 취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광의 행정규칙, 우리가 이제 광의 행정규칙.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내부 질서를 규율하거나 그 특별 권력 관계의 구성원을 규율한다. 이게 광의 행정규칙이에요. 보시면 지금 현재 다우터 판례가 광의 행정규칙을 취하고 있죠. 법규성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행정규칙 보시면 이제 광의훈련과 고시가 있죠. 광의훈련과 고시가 있어요.
훈령과 고시가 행정규칙의 종류가 됩니다. 훈령과 고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규율하죠. 또 행정주체의 내부 질서를 규율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문제가 안 되죠. 일치한다면 문제가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돼요. 자, 행정주체의 내부뿐만 아니라 그 내부를 넘어서 외부에 있는 우리 일반 국민까지도 구속하는 이런 법규성을 갖는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그죠? 이게 구속하는 거죠. 이게 구속 거죠. 이런 구속하는 내용의 행정입법은 그 형식이 뭐여야죠? 그렇죠. 법규, 명령,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일치하는 거죠. 이런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자, 문제가 안 되는데, 요것이 이제 특별한 형태의 행정규칙인데, 이렇게 이제 크로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묶이는 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내용과 실질과 형식이 일치합니까?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떨 것이냐? 요것이 이제 그 문제 되는데, 예를 들면서요. 자, 여기 종류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유형이, 여기 보시면, 법규, 명령,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입법의 내용 실질이 행정주체 내부 질서를 규율하거나 그 특별 권력관계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이런 법 내용인데 실질이 이거죠. 실질이 이건데 형식을 갖다가 법규 명령 형식 빠졌네 여기. 형식의 이렇게 그죠? 형식이 뭐라고요? 법규 명령이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거 법규 명령입니까? 행정규칙입니까? 또 반대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이 법규 명령, 그죠? 일반 국민, 행정주체 내부를 넘어서 행정주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우리 일반 국민까지 구속하는 법규상을, 실제로 법규예요, 법규상. 법규상인데 이것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이렇게 규율하는 거예요. 이거 행정규칙입니까? 법규명령입니까? 이에 대해서 자, 먼저 이건 이론적으로 좀 나오는 건데 우리 행정법학회 다우스설은 요걸 갖다가 요거 갖다가요. 우리 보시면 행정법학회 다우스설은 실질보다는 형식을 강조해서요. 뭐를 봅니까? 뭐를 보죠? 형식을 강조하면 실질보다는 형식을 강조하면 뭐로 보는 거예요? 법규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형식을 강조하면 그죠? 실질보다는 형식이다. 우리 판례는 나눠서 봅니다. 판례는 대통령 형식, 우리 대통령 형식의 행정규칙일 때는 뭐로 봐요? 대통령 형식, 시행령이죠. 시행령 형식이죠. 형식의 행정규칙은 뭐로 봐요? 이거 뭐를 강조한다? 그렇죠? 실질보다는 형식을 강조해서 뭐로 본다? 법규 명령으로 본다. 그런데요, 자, 우리 총유령 불령. 자, 불령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불령 형식의 행정규칙인 경우는 뭐를 강조한다? 실질을 강조하죠. 실질을 강조해서 뭐를 본다?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으로 본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자 보시면 요건 이제 그죠? 이게 이제 원칙적인 형태예요. 원칙적인 형태. 이게 원칙적인 형태입니다. 자, 불용 형식은 이렇게 좀 다시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예외를 갖다 아예 빼버리죠. 처음부터. 잠깐요. 이렇게 불용 형식은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원칙 쓸게요. 원칙.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니까요. 원칙적으로는 실질을 강조합니다. 실질을 강조해서 뭐를 본다? 이렇게 하면 형식보다는 실질이다. 내용이다. 그러니까 행정규칙으로 보는 거죠. 자, 예외적으로 형식을 강조해서 이렇게 법규 명령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대통령령 형식이냐 부령 형식이냐 원칙에 의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법규 명령성을 인정한 거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겠죠.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판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용 정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판례에 따라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거 보셔야죠. 행정규칙 형식이 법규 명령 봐볼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쭉 빼서 이렇게 봐볼게요. 좁으니까. 요거는 우리 다수설과 판례가요. 뭐를 강조한다고요? 뭐를 강조할까요? 이거는 형식보다는 실질, 내용을 강조해서 형식보다는 실질, 내용을 이렇게 강조해서 법규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됐죠? 이때 이름을 우리 보통 뭐라고 해요?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하죠 이거? 그렇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해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그러니까 이건 형식은 뭐예요? 형식은 뭐예요? 이거 행정규칙이고 실질은요? 실질은 뭐예요 이거? 예, 법규입니다. 자, 법규죠. 그래서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겁니다. 요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이제 요 관계에서 다 나오지만,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법령 보충정책이시죠. 이거 잠깐 우리 위임명령과 관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축 부분에 그와 관계해서 시험에서 출제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위임명령과의 관계. 자, 여러분들, 우리 헌법은요, 보시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인데, 우리 이제 현행헌법에 한다면, 여러분들, 그죠? 현행법이죠? 여러분들, 법규상, 실질이죠? 법규상일 때, 헌법은 법률 종속명령이 일반적인 거죠. 원칙적인 형태고요. 바로 법규상으로서 법률 종속명령이 있고, 이 법률 종속명령이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형식에 의한다면, 그죠? 대통령령, 대령, 총리령, 그 다음에 부령이 있죠?
있고, 이게 형식이에요, 형식. 형식이 된다면. 형식이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보시면, 그죠? 먼저 보시면 여기 세 가지는 형식이죠. 형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내용에 의해서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내용에 의해서 구분하면 대통령령이든 총리령이든 부령이든 뭐예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 집행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여러분들 그 법규상을 정할 때는 물론 위임명령도 집행명령도 전부 다 법규명령이고 법규에 이어서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한단 말이에요. 자, 헌법은요. 헌법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요거 형식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런 규정은 뭐다? 하나. 우리 헌법재판소에 한다면 뭐예요? 하나의 예시 규정이다. 예시 규정을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에요. 요거 첫 번째 나오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법규 사항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죠? 이런 법규 사항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위임명령에 의해야 돼요. 맞죠?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이제 원칙이고, 바람직한 형태예요. 바람직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법규 사항을 갖다가 우리 헌법에서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위임될 때는 그죠? 원칙적으로 위임명령, 이 위임명령에 의한 것이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맞죠? 그렇죠. 예. 위임명령 다시 써볼게요. 위임명령. 이게 법규명령 형식을 취하는 것이 법규명령 형식으로서의 위임명령, 그죠? 이게 원칙적인 형태예요. 이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습관, 쉽게 말하면 법규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위임을 하죠. 이때 위임은 어떻게 무슨 위임이 돼요? 위임 습관은 그렇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돼요. 포괄적 위임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야죠. 이게 이제 법규명령 형식이 위임명령으로 해야 돼요.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야죠. 요것이 이제 그 위임명령의 한계로서 개별적 구체적 위임, 포괄적 위임 안 돼요. 맞죠?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자, 이때 보시면, 보세요. 이 법률이, 이거 좀 좋네요. 이건 다 보셨죠? 이건 다 보셨으니까. 결국은 이걸 주의해야겠네요. 이거 됐죠? 헌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헌법이 예시 기준은 보지만, 예시기 보지만, 예외적으로요, 행정의 이 전문성, 기술성 때문에 불가피할 때는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 즉 뭐예요? 훈령이나 고시입니다. 훈령이나 고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요것이 이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요거는 헌법이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헌법이 예시하고 있죠. 우리 헌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재죠. 헌법이 예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외적으로 이렇게 행정입법이자, 그죠? 이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령 보충적 고시, 법령 보충적 훈령. 그죠? 보통 이거 많이 나와요.
요거는 헌법이 예시하고 있고요. 요거예요, 요거. 근거 법률에서 이런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 때문에 불가피할 때는 훈령에 의해서, 고시에 의해서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다. 그죠? 이때 법규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근거 법률이 어떻게 한다? 수권, 위임하죠. 이때 위임명령이 한 개의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면 틀려요. 그대로 적용한다. 어떻게? 개별적, 구체적 위임해야죠. 그죠? 포괄적 위임 돼야 안 돼요. 이 포괄적 위임 안 돼요. 그죠? 이 그대로 적용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요 내용은, 요거죠. 오케이. 법규사항을 갖다가, 법규명령인 위임명령 형식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2항.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2항에 이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2항에서 이렇게 법규사항을 갖다가, 그죠? 이 법규사항을 갖다가 위임명령의 형태가 아닌 이 행정규칙의 형식인 훈령이나 고시로 할 수 있다. 특히 고시로 돼 있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2항 고시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때, 그죠? 이때 위임명령이 한 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거 위임명령일 때는 이거 법규명령이니까 법령동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공포를 해야만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법령에서는 공포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런데 좀 판례가 요즘 두 가지 나와서 하나 좀 말씀드렸어요. 요거 하나의 예시 규정이라 봐서 이렇게 예외적인 형태의 바로 행정입법 형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그렇죠? 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요거 이게 뭐예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에요. 법보 행규. 요걸 말하는 거 지금. 그래서 좀 첫 번째 판례 한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죠? 이런 행정고시에서 법규를 즉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또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형태가 가능함을 헌재도 인정하고 있고 실정법 행정규제기본법에서도 그 예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요거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판례 더 알아두셔야 돼요. 좀 다 판례 사항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고 실정법 사항에 대해서도 헌재가 얘기하고 있어요.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시 이유에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요거는 이거 법령도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공포가 있어야죠. 하지만 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죠. 비록 실질은 뭐예요 이거? 실질은 법규 명령이지만 그 형식이 행정규칙에서 공포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법령동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공포를 유하지 않는데요. 다만 공포를 하지 않더라도 법규성이 있으니까 그죠? 뭘 해야 돼? 공표는 있어야 한다. 외부에 공표는 있어야 한다. 공포는 법령동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엄격한 절차에서 공포되는 것이고요. 공표는 이 공포 이외에 일반적인 형식에서 알려주면 돼요. 행정규칙의 형식에 의해서 알려주면 돼요. 보통 고시를 하죠. 공표로서 고시. 고시로 합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도 그 형식이 뭐예요? 고시죠. 행정규칙이죠. 고시로 하는 거예요. 고시. 우리 법규명령에서는 이제 외부에 당신들한테 이런 법규상을 정해서 당신들 일반 국민을 구속하겠습니다. 법령도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공포를 해야죠. 외부에 알려주는 거. 알려주는 절차죠. 행정규칙은 고시에 의합니다. 그럼 우리 그 행정행위는요? 통지에 의해서. 맞죠? 우리 주원법률 행위정정에서 통지 배우셨잖아요. 기본 강의에서. 그래서 확인, 공증, 통지, 수립, 통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 이게 시험에서 좀 잘 나왔던 거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공포는 요하지 않아요. 시험, 판례가 있어요. 그러나 고시나 공표를 요한다. 예, 이렇게 좀 받으시고, 그래, 요거 지금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이 나와 있고, 됐죠? 예.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판례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119페이지 양가로 여러분들 잠깐 용어를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 행정청이 사무 처리 기준 이게 뭐예요? 행정청이 사무 처리 기준 뭐예요? 여러분들 행정규칙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용어를 갖다가 써주면 이렇게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지만 일단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다 맞추겠지만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 용어를 익히시고 그 예를 갖다가 좀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맞춰볼까요? 제가 써볼까요?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보통 이제 행정규칙 형식 이거죠. 요건데 다른 말로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 것이 이거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보시면 요거는 법규상이죠. 법규고 요거는 이제 행정규칙이고 형식이고 형식 실질이고 요거 계속 연습하셔서 알아두시고 요거 갖다 이렇게 하죠. 행정제재적 처분 기준 이렇게 하죠. 행정제재적 처분 기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요거 용어 대신에 이거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대통령 이거 맞춰보세요. 대통령령 형식이 법령 보충적 이 형식이 좀 잠깐 제가 좀 혼동이 있네. 잠깐만 그게 아니라 요렇게 하면 안 되지. 잠깐 요걸 설명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법규 명령 형식 이렇게 볼게요.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 나오죠?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죠? 특히 대령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령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령 형식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좀 바꿨을 수가 있어요. 행정제재적 처분 기준 이렇게 용어를 바꿔둡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제재적 처분 기준은 법규성이 있어 없어요? 이거 법규명령이죠. 이건 법규명령이 맞죠 이거? 요거는요. 부령 형식의 행정제재적 처분 기준 행정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법규성이 있어 없어요? 요거는 법규성이 있고 이건 법규성 없죠? 네, 이렇게 문제 사례 푸실 때 푸셔야 돼요. 요거 하시고 또 요거 용어 대신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행정 제재적 처분 기준 나올 수도 있고 재량적 행정처분 기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량적 행정처분 기준 이렇게 용어를 좀 약간 좀 낯설게 바꿔놓죠. 재량적 행정처분 기준 이게 뭐예요? 이게 재량 준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행정규칙이니까 법규 명령 형식이 재량 준칙. 이게 대통령령 형식이 재량 준칙일 때 법규 명령 인정되죠? 그 다음에 부령 형식이 재량 준칙.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재량 처분 기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요거 줄여서
재량 처분 기준. 요거 보시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 내용만, 이론만 정리해 놓으면 다 문제를, 사를 푸실 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요거 좀 다 봤고요. 그러면 119페이지 용어에서 요거 조금 더 알아두시고, 용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판례 볼게요. 내용. 119페이지에 양가로 위반 법규 명령 형식이 행정규칙에서 동그라미 3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는 종래에는 행정규칙적인 내용이 법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모두 행정규칙으로 보았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현주택법 시행령 건 이외에는 법규의 형식이 대통령령인 경우에는 법규로 보고 부령 형식의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됐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예외적으로 부령 형식의 경우에도 법규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객 자동차 사업법 시행 규칙 사건입니다. 넘기시고요. 다시 한번 기억반 대통령령 또 시행령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시행령 형식의 경우 법규 명령설 형식설입니다. 판례가 형식설 차고 있죠. 다 내용 정리하셨고요.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두 가지 나오고 있어요. 요 판례는 제가 우리 교재를 좀 읽어드린 이유가, 교재를 정리하는 이유가, 왜 정리하겠습니까?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자, 그럼 우리가 물론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니라 2, 3년, 3, 4년 털로 계속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전부 다 알아주셔야 돼요. 첫 번째 점. 자, 여기 살펴보세요. 판례는, 자, 다시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땡땡. 판례는 제재적 처분 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이 제재적 처분 기준은 뭐예요? 행정규칙이죠. 대통령령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당의 처분 기준을 법규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과 관련해서는 절대적 구속력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그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점, 절대적 구속력을 인정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현주택법 시행령 사건에서 제재적 처분 기준을 정한 대통령이 절대적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두 번째 점, 최고 한도액을 규정한 것으로 본 경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사건에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에 규정된 과징금 처분 기준에 대해 그 정액이 아닌 최고 한도액으로 판시한 바 있다. 이거 바뀌면 틀려요. 최고 한도액이 아니라 그 정액을 정하고 있다. 틀린 점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봐보세요. 그 판례문 봐보세요. 니은번 보시면 부령 형식인 경우, 자, 이런 때는 원칙적으로 실질을 강조해서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자, 이때 보시면, 자, 볼까요? 판례는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 내부의 사무 처리 규정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령 형식의 경우에도 법규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뭐죠? 이게 뭐죠? 여객 자동차 운수사법 시행규칙 사건입니다. 여기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판례 보시면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의 형식을 취한 제재적 처분 기준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부정하죠. 예외적으로 이제 긍정한 것이 있으니 넘겨보세요. 요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부령 형식을 시행규칙 형식을 취한 사업계획 변경 기준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죠. 법규성을 긍정했습니다. 1번 판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기준 등에 관한 9.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2호, 6호의 법적 성질은 뭐다? 법규명령이다. 됐죠? 자, 이거 내용 꼭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판례는 뭐로 본다고요? 이걸 뭐로 본다고요? 실질을 강조하죠. 실질. 내용을 강조하죠. 그죠?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법규 명령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에 123쪽에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내용, 실질에 따라 법규로 본 판례 좀 나오죠. 좀 보셔야 하는데 그 한계 공포 여부 있죠. 이거 좀 보셔야 돼요. 보시고 그 다음에 판례 3번 봐보세요. 이거 재산, 재세, 조사, 사무, 처리 규정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 명령성을 갖는다 되어 있는데 이 재산, 재세, 사무, 처리 규정, 이 대통령령인데요. 이것이 과연 기본 구초와 행정규칙을 갖다가 규정한 판례는 법규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과연 기본 구초와 행정규칙을 인정한 판례로 볼 수 있는가? 다우서는 부정해요. 우리 다우서 판례는 기본 구초와 행정규칙을 부정합니다. 그 개념은 인정하지 않아요. 소수서는 이 재산, 재세, 사무, 처리 규정, 재산, 재세, 조사, 사무, 처리 규정 이것이 기본 구초와 행정규칙으로 본 판례를 보고 있어요. 그건 소수설입니다. 유력설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124쪽에 행정규칙 통제에서 마지막에 사법적 통제에서 당연히 구체적 기본 통제, 그죠? 보통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규칙은. 다만 두 번째 줄 보세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 법규성이 인정되니까 법규 명령이죠. 그러니까 위헌위반 명령규칙이 명령에 해당돼요. 예외적인 경우만 구체적 기본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항고성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처분적 명령으로 인정될 때 또는 항고성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통제 나오죠. 그죠?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헌법성의 대상이 안 돼요.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니은 보세요. 다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처럼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 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 이거 미치고 잘 나오죠,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 출제됩니다. 행정규칙,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 소원의 대상입니다.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나머지는 시간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이제 행정입법의 두 번째 형태 행정규칙을 보셨죠. 나머지 부분은 기본 강의에서 심화 강의에서 좀 맞는 건 따로 공부를 이렇게 쭉 읽어주세요. 기본 강의에서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시고요. 시간은 제약되어 있고 해서 이렇게 좀 중요한 사항 통해서 하고 특강 같은 경우는 다시 이것도 심화 강의로 해서 판례를 같이 보면서 합니다만, 그래서 이쪽 시험에서 나올 것만 할 겁니다. 앞으로도 테마 위주로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